추배도가 말하는 한국에 관한 예언. 여러분 혹시 중국의 예언서로 엄청나게 유명한 추배도에도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한 예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처음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대놓고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우리나라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예언이 있다고 하여 나름 조사해서 미스테리엄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추배도는 중국 당나라 시대 천문학자 이순풍과 관상학자 원천강이 저술한 예언서로 총 60개의 그림과 시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특정 시대의 사건이나 인물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 역사 속에서 측천무후의 등극, 공산당의 부상, 문화대혁명 등 수많은 사건을 예언했다고 평가받으며 그 적중률이 매우 높아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추배도의 마지막 예언들이 한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예언 전문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58상부터 제60상까지의 내용이 한반도와 관련된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는 해석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서에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58상에서는 붉은 깃발이 사라지고 백성들이 새로운 빛을 따르리라는 시구가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일부 예언가들은 이 문장이 한국의 정치적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정권 교체,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이 예언과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2024년 이후 한국의 정치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이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59상에서는 삼척동자가 진리를 외치고 온 나라가 그를 따르리라는 시구가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어린아이 혹은 순수한 존재가 진리를 말하고 그 말이 사회 전체를 움직인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한국에서는 이를 최근 등장한 청년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들과 연결시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SNS와 유튜브를 통해 급부상한 한 청년 활동가가 기존 정치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그의 발언이 실제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예언과 놀라운 일치를 보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60상은 추배도의 마지막 장으로 등을 밀어 세상을 바꾸는 자, 이름 없는 자가 천하를 밝히리라는 시구가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기존 권력자가 아닌 외부의 인물이 세상을 바꾼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한국에서는 이를 비선 지도자 혹은 숨겨진 인물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정치권 밖에서 활동하던 인물이 갑작스럽게 주목받으며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이 인물이 추배도에서 말하는 등을 밀어 세상을 바꾸는 자와 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단순한 상상이나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추배도의 시구와 그림이 현재 한국 사회의 흐름과 놀라운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예언 전문가들은 추배도의 마지막 예언들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 시기가 한국 사회의 대전환기와 정확히 맞물린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문화 속에서도 추배도의 코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나 웹툰, 영화 등에서 숨겨진 인물, 진리를 외치는 아이, 세상을 바꾸는 외부자 등의 설정이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캐릭터들이 추배도의 예언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는 이름 없는 인물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내용이 등장하며 이 드라마의 대사와 추배도의 시구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소름 돋는 경험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배도는 단순한 고대 예언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관련된 예언들이 현실 속 사건들과 맞물리면서 그 신뢰도와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백 년 전 기록된 예언서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현실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결국 추배도가 말하는 한국의 미래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예언서가 경고하는 메시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대한 전환점의 입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 인물이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 속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와 같습니다. 추배도에 담긴 예언이 한국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은 흥미롭지만, 역사적 맥락과 상징 해석의 유연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우선 동양 고전 예언서의 특성상 상징과 은유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며, 특정 국가나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도 다양한 시대와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현대 한국의 정치나 사회 변화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해석자의 주관이 과도하게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추배도는 중국의 역사적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된 예언서로, 그 문화적 배경과 정치적 맥락이 한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또한 예언서의 시구나 그림이 모호하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해석자가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인물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으며, 이는 예언의 신빙성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해석의 자의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과거에도 추배도의 예언이 다양한 사건에 맞춰 해석되었지만, 그 대부분이 사후적 해석에 불과했으며, 예언이 실제로 사건을 예측했다기보다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소비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심리학자들 또한 불확실한 시대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희망을 예언이라는 형태로 투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집단 심리의 일종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정치적 혼란이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사람들은 기존 체제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이때 고대 예언서나 종교적 상징이 강력한 대안적 서사로 작용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추배도를 한국의 미래와 직접 연결짓는 해석은 흥미로운 상상력의 산물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실제 사회 변화의 근거로 삼기에는 학문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다만 일부 문화 연구자들은 이러한 예언 해석이 대중문화와 결합하면서 사회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홀 속엔 다른 우주가 있다. 우주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들, 그 너머에 펼쳐진 광활한 공간은 단순한 진공이 아니라 수많은 신비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무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의 시작을 빅뱅이라는 단일한 사건으로 설명해 왔지만, 최근 과학계에서는 이 통념을 뒤흔드는 놀라운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거대한 블랙홀 내부에서 탄생했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주장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수학적 모델과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과학적 가설이며, 블랙홀이라는 극한의 공간이
단순한 종말이 아닌 새로운 우주의 씨앗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만약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블랙홀은 우주의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시공간의 출발점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더 큰 구조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작은 세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랙홀 속 우주 생성 이론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며 다중우주론과 연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본질을 묻는 질문에 대해 블랙홀이라는 가장 어두운 공간에서 가장 밝은 해답을 찾고자 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사실은 거대한 블랙홀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우주일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이 블랙홀은 또 다른 우주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며 그 안에도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블랙홀 하나가 새로운 우주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니라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가설입니다. 최근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와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레스브리지 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초거대 블랙홀 내부에서 생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존의 빅뱅 이론에 강력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들은 블랙홀 중심이 단순한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공간이 발생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블랙홀 내부가 독립적인 우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했습니다. 이 모델은 미국 물리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피지컬 리뷰-D에 게재되었고 온라인 학술 매체 더 컨버세이션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더 큰 시공간 구조 속 블랙홀의 내부에서 생겨난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홀로그램 원리를 적용해 우리가 인식하는 3차원 세계가 사실은 더 높은 차원의 블랙홀 표면에 투영된 일종의 그림자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보는 이 우주는 4차원 블랙홀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의 흔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기존 빅뱅 이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초기 우주의 균일성과 평탄성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관측한 초기 은하들의 회전 방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약 263개의 은하를 분석한 결과 약 60%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으며 이는 기존 우주론에서 예상되는 무작위 분포와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연구를 이끈 리오르 샤미르 박사는 이 회전 방향의 비대칭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회전하는 블랙홀 내부에서 탄생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주의 탄생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더 큰 우주의 블랙홀에서 생겨난 하나의 에피소드일 수 있으며 이는 다중 우주론과도 연결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블랙홀 우주론을 처음 제안한 이론 물리학자 라즈 쿠마르 파스리아와 수학자 어빙 존 구스의 연구입니다. 이들은 모든 블랙홀이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으며 우리 우주 역시 더 큰 부모 우주의 블랙홀 내부에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빅뱅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건이 아니라 다른 우주에서 블랙홀이 형성되는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아직 가설 단계이지만 다양한 관측 자료와 수학적 모델을 통해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회전 방향의 비대칭이 지구의 위치나 관측, 장비의 한계에서 비롯된 오류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플러 효과로 인해 특정 방향의 은하들이 더 밝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홀 속에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류가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단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우주 중 하나일 수 있으며 블랙홀은 그 우주들을 연결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새로운 시공간이 펼쳐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와 같습니다. 블랙홀 내부에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은 단순한 공상과학적 상상이 아니라 현대 이론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블랙홀의 특이점. 문제는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시공간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일부 물리학자들은 블랙홀 중심이 단순한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우주의 시작점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와 레스브리지 대학교,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자체가 거대한 블랙홀 내부에서 생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존의 빅뱅 이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블랙홀 내부의 시공간이 외부와 단절된 독립적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새로운 물리 법칙과 우주적 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국제학술지 피지컬 리뷰디에 게재되었고 과학 커뮤니티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교의 리오르 샤미르 박사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관측한 초기 은하들의 회전 방향이 무작위가 아닌 특정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회전하는 블랙홀 내부에서 탄생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블랙홀 우주론은 기존 우주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초기 우주의 균일성과 평탄성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홀로그램 원리를 적용한 이론은 우리가 인식하는 3차원 세계가 사실은 더 높은 차원의 블랙홀 표면에 투영된 정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론은 아직 실험적으로 검증되기 어려운 단계이며 일부 과학자들은 관측 편향이나 수학적 가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홀 내부에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류가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며 다중우주론과 연결되는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구가 단순한 이론적 호기심을 넘어서 향후 우주 구조와 기원에 대한 보다 정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전망하며 블랙홀을 단순한 파괴의 상징이 아닌 창조의 기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 전 예언이 지금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다는데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숨겨진 가장 끔찍하고 절대적인 진실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25년 전 세계 지성인들의 은밀한 비밀 회동을 통해 서기 2024년을 최종적인 파국의 시발점으로 설정했던 세계 멸망 카운트다운의 시계가 2024년에 드디어 영초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을 코앞에 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미 25년 전에 예고된 파국의 경로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이후부터 매일 겪는 혼란과 격변의 모든 순간들이 잊었던 고대 예언의 페이지를 가장 소름돋는 방식으로 한 줄씩 채워나가고 있다는 치명적인 평행 이론을 마주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터넷 괴담이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1999년 세기 말 인류를 휩쓸었던 Y2K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극소수의 학자와 신비주의자들이 모여 비밀리에 작성한 소위 노스트라다무스 코덱스 13이라는 최극비 문서에서 유출된 내용입니다. 이 문건은 인류 문명을 지탱해온 세 가지 기초 기둥이 2024년을 기점으로 붕괴하기 시작하여 2026년 현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섬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출처는 현재까지도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극단적인 종말론 연구에서만 암암리에 회자되고 있지만 그 예측의 내용이 지난 2년
즉 2024년과 2025년의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정합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지한 논의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정치적 믿음과 신뢰의 붕괴입니다. 코덱스는 2024년을 기점으로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신성하게 여겨왔던 전통적인 리더십과 모든 종류의 제도적 권위에 대한 집단적인 환멸과 냉소에 빠질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으며, 이 현상을 그들은 산산조각난 우상의 시대라고 무시무시하게 명명했습니다. 25년 전 인류의 99%는 국가, 교회, 사법기관, 그리고 언론과 같은 거대한 권력 구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지금 2026년을 앞둔 우리는 이 모든 신뢰의 거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권위를 상실하고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인 몇 명의 실수가 아니라 인류가 권위 자체를 해석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대전환입니다. 실제 사례 1. 글로벌 정치의 격변과 포퓰리즘의 파도를 보십시오. 2024년 이후 불과 2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포퓰리즘 지도자들이 등장했으며, 이들은 기존 정치 엘리트들을 향한 대중의 바닥없는 분노와 깊은 불신을 자신들의 연료로 삼아 권좌에 오르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에서조차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이미 2025년에 회복 불가능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국경을 넘나드는 외교적 협상이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권고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이제는 단 한 명의 개인이 익명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뜨리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수십 년 된 국제 질서와 안보를 하루아침에 뒤흔들고 있습니다. 코덱스가 경고했던 이 혼란은 단순히 정치가 잘못되었다는 수준을 넘어선 정신적 무정부 상태가 시작된 것이며, 그 여파가 2026년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붕괴의 물결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예측 불가능한 권력의 변동과 정신적 공황 상태는 앞으로의 인류 미래를 지배할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의 대붕괴는 역사적으로도 유사한 징후를 보였는데,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 시민들이 전통적인 원로원과 법에 대한 믿음을 잃고 오직 강력한 군벌과 영웅적인 리더에게만 환호했을 때, 결국 공화국은 무너지고 황제 시대라는 독재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코덱스는 우리 시대의 대중이 로마 시민과 같은 집단적 환멸에 빠져 자유와 책임 대신 강력한 구원자를 찾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믿음의 기둥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물질적 가치와 경제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코덱스는 이 예언을 눈에 보이는 모든 가치가 먼지처럼 흩어지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새로운 화폐가 될 것이라는 섬뜩한 구절로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25년 전 달러 중심의 견고한 경제 질서만을 알고 있던 이들에게는 정신 나간 예언으로 치부되었을 것입니다. 실제 사례 2. 유동자산과 디지털 경제의 대두를 생각해 보십시오. 2026년을 앞둔 현재,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들이 수십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통 금융시장의 근간을 뿌리째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현상은 형태가 없는 단순한 디지털 이미지 파일인 NFT가 수억, 수십억 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5년 전의 인류는 주택이나 금과 같은 유형 자산만이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고 굳게 믿었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물리적인 부동산 대신 메타버스 속의 가상 토지를 구매하고 있으며, 실물 명품 대신 디지털 명품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선 인류가 가치를 정의하고 부를 측정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코덱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그림자 화폐는 다름 아닌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정확히 지목했던 것이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그림자 경제는 기존의 은행과 증권 시스템을 조용하지만 무섭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과 2026년을 지나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이는 코덱스 예언의 최종 단계인 가치가 없는 가치의 시대로의 결정적인 진입을 의미하며, 이 시기에는 화폐의 물리적 형태와 무관하게 신뢰,
기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전 세계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자산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모은 유형의 자산이 어느 날 갑자기 무가치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가 더 큰 권력을 쥐게 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 의식의 붕괴입니다. 코덱스는 인류가 2024년 이후 자기만의 디지털 동굴로 스스로 도피할 것이며 대규모의 공동체 의식이 완전히 소멸하고 극도의 개별화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현상을 그들은 고독한 분산의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예언이 25년 전에는 외계인의 침공이나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강제적인 피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지만 2026년을 앞둔 현재의 현실은 더욱 기이하고 섬뜩합니다. 실제 사례 3. 팬데믹 이후의 사회적 재편과 비대면, 문화의 고착화를 관찰하십시오.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 이후 인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서 물리적으로 강제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물리적 거리가 해제된 이후인 2024년과 2025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고독한 분산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택근무의 확산은 직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공동체를 해체했고 넷플릭스와 유튜브와 같은 극도로 개인화된 미디어 소비는 가족 간의 대화마저 완벽하게 단절시켰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2025년에 걸쳐 확산된 콰이어트 퀴팅이나 고립형 여가 트렌드는 개인이 자신만의 울타리 속에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생존을 유지하려는 코덱스 예언의 완벽한 재현입니다. 과거에는 축제, 종교 모임,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였지만 이제는 익명의 온라인 게임 길드나 폐쇄적인 소셜 미디어 그룹만이 임시적인 공동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적 재편은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잃고 각자가 파편화된 섬이 되어 망망대해 위를 떠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코덱스는 이 고독한 분산이 결국 인류의 재생산 능력과 집단 지성을 약화시켜 문명 자체의 동력을 완전히 잃게 만들 것이라고 섬뜩하게 경고했으며 우리는 지금 그 경고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나 로마의 포럼처럼 공공의 토론장이 사라지고 개인화된 미디어 공간만 남게 되면서 공동의 문제 해결 능력이 급격히 저하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둥, 즉 정치적 권위의 붕괴, 물질적 가치의 소멸, 그리고 사회적 공동체의 해체가 정확히 25년 만에 2024년을 기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2026년 현재까지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 소름 돋는 사실을 이제는 단 한순간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25년 전의 예언자들은 2024년을 단순한 한 해가 아닌 인류가 멸망의 길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갈림길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격변의 시기를 겪으면서 인류는 비로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세 가지 붕괴 속에서 완전히 소멸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류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단지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치부할지, 아니면 다가올 대격변에 대한 절대적인 경고로 받아들여 대비할지는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터졌다. 심슨의 또 다른 예언. APC 정상회담의 끔찍한 예언.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 지구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에게는 절대로 알려지지 않은 아주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방영된 미국의 국민 만화 심슨 가족에 의해 이미 완벽하게 예언된 인류 대재앙 시나리오의 일부라는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이 만화는 곧 우리가 경험하게 될 세계적인 혼란과 그 혼란 속에서 거대한 이익을 취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섬뜩한 비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열린 APC 정상회담과 똑 닮은 만화 속 장면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이 회의 뒤에 숨겨진 끔찍한 은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미스테리엄 채널에서 심슨 가족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최근이자 가장 파격적인 예언의 실체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경고장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테리엄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미스테리엄 채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21개국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APC 정상회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에는 국가정보관리원 배터리 폭발 같은 의문의 사건들과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심화,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긴장감까지 마치 거대한 혼란이 다가오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갈등과 국내의 불안이 복잡하게 얽힌 이 상황이 놀랍게도 예언 만화로 불리는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과 너무나도 소름 돋게 일치한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슨 가족은 이미 수많은 미래를 정확히 맞춰서 단순한 만화가 아닌 미래를 비추는 거울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슨 가족은 지금 이 순간의 세계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끔찍한 진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실제 사례는 재앙을 은폐하려는 정상들의 비밀 회동입니다. 심슨 가족 시즌 22의 한 에피소드 속 첫 장면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전 세계 각 나라의 중요한 정치인들이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회의장 안에는 각국의 깃발이 줄지어 걸려 있고 그들은 서로 경계하면서도 무언가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긴급하게 논의하는 주제는 바로 전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습니다. 영국 총리,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 등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끼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정치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 재앙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숨겨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이 장면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전 인류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대한 재앙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감추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지금의 APC 정상회의 모습에 대입해보세요. 언론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을 위한 자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심슨 만화 속에서처럼 실제로는 서로의 나라 이익만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어쩌면 국민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더 큰 진실을 숨기려 하는 밀실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심슨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들의 이익과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진실 대신 은폐를 선택하는 모습을 이미 10년 전에 똑같이 그려놓았습니다. 결국 이 만화 에피소드는 숨겨졌던 바이러스가 고양이 독감으로 마을에 퍼지고 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사회 전체가 공포와 혼란에 빠져 무너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진실을 숨기려 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파국으로 이어지는지를 심슨 가족은 아주 섬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만화가 지금 한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평화로운 협력 뒤에 어쩌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은폐된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실제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의 놀라운 등장과 정치 예언입니다. 심슨 가족의 예언은 정치 분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예언입니다. 2000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는 리사 심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리사가 전임 대통령으로 언급하는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만화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에 엄청난 재정적인 위기를 남기고 떠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만화가 방영된 2000년 당시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가였을 뿐 정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2016년에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이 당선되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심슨 가족이 미래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심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함께 지구본에 손을 올리는 장면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기 전 마스크를 쓰고 팬데믹 상황을 겪는 장면까지 아주 세세하게 그려놓았습니다. 이처럼 심슨 가족은 국가 간에 첨예한 외교적 순간부터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재난까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이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심슨 가족이 2000년에 트럼프의 당선을 예언했듯이 지금의 정상회담 속에 숨겨진 비밀이 앞으로 10년, 20년 뒤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을 미래의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실제 사례는 숨겨진 부의 비밀, F코인의 암시입니다. 심슨 가족은 전 세계적인 재앙과 정치적인 혼란이 올 때 그 상황을 이용하여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벌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 시장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소름 돋는 진실을 알려줍니다. 2020년에 방영된 코인 에피소드에는 비트코인을 노골적으로 노출하며 복잡한 수학 공식이 등장합니다. 이 공식 속에는 이미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같은 코인들을 의미하는 비밀스러운 알파벳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미 이 코인들은 수천 배, 수만 배가 올라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단돈 0.2원이었던 도지코인이 나중에는 800원까지 올라 4,000배가 넘는 폭등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의 마지막에는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알파벳 F가 남아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과 미스터리 추적자들은 이 F코인이 바로 비트코인처럼 엄청난 폭등을 일으킬 다음 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슨 가족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혼란과 경제적 격변 속에서 누가 돈을 벌게 될지 그 비밀의 열쇠까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APEC 정상회담이 세계 경제와 무역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중요한 회의인 만큼 이 회의의 결과와 심슨이 예언한 F코인의 관계를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심슨 가족이 보여준 것처럼 전 세계적인 위기가 은폐되고 있다면 그 혼란 속에서 거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 이 비밀스러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심슨 가족의 예언은 단순히 우연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름 돋는 현실의 거울입니다. APEC 정상회담처럼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심슨이 보여준 은폐와 재앙의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심슨이 비밀 코드로 알려준 인생 역전의 기회는 무엇일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심슨 가족은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과 기회를 미리 알려주는 미래의 안내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예언의 진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나 낭설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 커뮤니티와 고서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하나의 예언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가 이미 나타나 대한민국 어딘가에 조용히 숨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뒤엎고 새로운 시대를 열 단 한 사람, 바로 그 지도자 말입니다. 이 예언은 수많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비공개 종교 단체에서 퍼져나가는 진실과 소문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테리함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 사회를 끊임없이 휘감고 있는 가장 거대하고도 소름 돋는 미스터리, 즉 새로운 지도자 출현 예언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단순한 흥미를 넘어 실제로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예언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전통적인 비결서인 정감록이나 격암유록 같은 고전 문헌에서 언급되는 정도령이나 미륵과 같은 구원자에 대한 내용이며, 두 번째는 20세기 후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특정 종교, 단체나 영적 예언가들로부터 비롯된 현대적 해석이며, 이 모든 이야기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혼란의 시대 끝에 세상을 구할 비범한 지도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아마도 이러한 예언을 그저 오래된 이야기나 미신으로 치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예언들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징후와 출현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 깊은 미스터리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정감록에 숨겨진 지리적 코드와 징후의 반복입니다. 한국의 3대 비결서 중 하나로 꼽히는 정감록에는 한반도에 큰 재앙이 닥칠 때 새로운 세상을 열 지도자가 나타나 피난처인 십승지 중 한 곳에서 기틀을 다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십승지가 단순한 명당을 넘어 현대에 와서 특정 대규모 개발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지역과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며, 예를 들어 경상북도 봉화의 춘향면이나 충청남도 계룡산 일대는 예로부터 정도령이 출현할 지역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지역 출신이거나 이 지역과 연관된 인물이 공직이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현상을 두고 예언의 징후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특히 그가 평범한 이력에서 갑자기 비범함을 드러낸다는 예언의 구절에 집착하며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갑자기 떠오른 인물들을 끊임없이 예언 속의 지도자 후보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정감록에 나오는 이씨 왕조가 망하고 정씨가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구절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현재 한국의 성씨 분포와 정치적 상황에 대입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된다는 사실이며, 물론 이는 모두 해석의 영역이지만 수백 년 전부터 전해져 온 지명과 성씨가 현재의 현상과 맞물려 돌아가는 이 소름 돋는 우연의 일치는 단순한 이야깃거리로 넘기기 어려우며, 이처럼 고전적인 예언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대의 불안과 결합하여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미스터리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현대 예언가들이 묘사한 비선 지도자의 충격적 특징입니다. 더욱 흥미롭고 현대적인 이야기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의 영적 예언가들 사이에서 퍼진 비선 지도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들은 고전적인 정도령과는 다소 다른 현대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을 가진 인물을 예언하며, 놀랍게도 그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는 대중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왔으며 현 시스템의 내부자가 아닌 외부의 힘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정 종교 단체나 영적 지도자들은 수년 전부터 그들이 모시는 미래의 지도자가 지금은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곧 전 세계적인 혼란을 틈타 극적인 방식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신도들에게 은밀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비선 지도자의 나이, 태어난 해, 심지어 특정 신체적 특징까지도 상세하게 묘사되면서
이 정보가 비밀리에 공유되는 폐쇄적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는 누구인가를 추측하는 소름 돋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한 예언가는 지도자가 특정 계절에 태어났으며 손바닥에 특이한 문양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이러한 파편적인 정보들이 실제 주변 인물이나 공인들에게 대입되면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지도자의 등장 시기를 전 세계적인 경제적 혼란이나 대규모 전염병 사태 직후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과 맞물려 단순한 소문 이상의 공포와 기대를 동시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믿음을 넘어 실제로 사회 불안이 커질 때마다 대중의 불안 심리와 결합하여 강력한 대망론을 형성하는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심층적으로 파헤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입니다. 대중 매체에 스며든 코드와 집단 무의식의 발현입니다. 가장 기이하고 미스터리한 부분은 이러한 예언의 코드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대중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 웹툰 등에서 시대를 구할 영웅, 숨겨진 지도자이지만 그가 세상에 나타나기 전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사명을 깨닫는 스토리가 유독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창작물의 클리셰라고 하기엔 예언서에 등장하는 특정 키워드나 상징들이 극 중 인물의 설정이나 배경에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하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한 예언서의 북쪽에서 온 기운을 잠재우고 남쪽의 혼란을 수습할 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최근 인기 드라마 속 주인공의 배경 설정이 이 구절을 연상시키면서 수많은 추측을 낳았으며, 또 다른 예언서에는 용과 봉황의 기운을 모두 지닌 채 홀로 서는 자라는 묘사가 있는데, 대중매체 속에서 이와 같은 상징을 가진 캐릭터가 시대를 구원하는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대중문화 속의 코드들은 예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사람들의 잠재의식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으며,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대중매체를 이용해 미래의 지도자를 위한 길을 닫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코드를 심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집단 무의식 속에 숨겨진 예언이 발현되어 창작물로 투영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모든 현상이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짜임새가 너무나도 정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사회 전체에 걸쳐 거대한 미스터리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 미스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모든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 출현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의 미스터리이며, 우리 사회의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강력한 생명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소문과 예언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으며, 누군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예언된 그 단 한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도 예언 속의 그 지도자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 혹은 미디어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질서와 가치가 뒤흔들리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집단 무의식과 불안 심리, 그리고 희망의 투영이 만들어낸 거대한 서사이며, 그 서사의 중심에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의 이름도 얼굴도 위치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예언과 상징, 그리고 반복되는 징후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로 맞춰질 듯한 기묘한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그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요즘 부쩍 새로운 지도자가 출몰할 것이라는 예언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역시나 뻥카라고 생각되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새로운 지도자의 출몰에 대한 진실을 나름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드렸지만 역시나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몫임을 한 번 더 강조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미스터리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의 예언 속 한국의 미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가 3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는 지점이자 최후의 영광이 피어나는 땅이었다는 소름 돋는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한 예언서에 기록된 극동의 새벽 나라가 핵무기가 아닌 문화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로 전 세계를 장악하며 마지막 시대를 결정지을 열쇠를 쥐게 될 것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오늘 우리는 절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한국의 운명을 바꿀 3가지 충격적인 예언의 비밀을 파헤치려 합니다. 이 진실은 당신이 아는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마십시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수많은 국내외 신비주의 연구자들과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는 고대 히브리 예언서의 비정통적 해석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정통 역사학이나 공식적인 학계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으나 그 충격적인 내용의 일치성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탐험할 예언들은 단순한 종교적 해석을 넘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경제적 성장,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을 설명하는 데 놀랍도록 맞아떨어지는 퍼즐 조각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불꽃 속에서 단련될 땅, 분단에 대한 예언입니다. 고대 예언서들, 특히 이사야와 에스겔서의 일부 구절에는 동방의 끝에 있는 나라가 엄청난 시련과 전쟁의 불길 속에서 재련될 것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신비주의 연구자들은 이 불꽃을 단순히 전쟁이나 재앙으로 해석하지 않고 한국이 겪은 6.25 전쟁과 70여 년간 지속된 분단이라는 극도의 지정학적 압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평화를 가장한 전쟁 상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기적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단련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해석자들은 한반도의 분단선, 즉 휴전선이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미래의 거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마지막 영적 재련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극심한 압력과 대립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응집력과 회복, 탄력성이 이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자원이 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예언에 소름 돋게 부합하는 첫 번째, 실제 사례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경제 부흥 그 자체입니다. 1950년대의 잿더미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역사는 기적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언 해석자들은 이를 단순한 국민적 근면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두 번째 불꽃 속의 단련으로 해석합니다.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이 사건은 극한의 고난 속에서만 발휘되는 한국인의 초월적 단결력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이스라엘 예언 연구가인 다니엘 박사는 이 현상을 두고 예언서가 말하는 불로 정제된 금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적 DNA에 새겨진 회복력이며 이 힘이 곧 미래 세계 질서의 혼란 속에서 빛을 발할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단이라는 극한 환경이 역설적으로 한국을 가장 빠르게 가장 단단하게 단련시킨 핵심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한국의 상황이 단순한 국제 정세의 희생양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필연적인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느낌을 줍니다. 두 번째 예언은 동방의 빛, 부드러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리라에 관한 것입니다. 고대 문헌들은 인류의 마지막 시대에
동쪽 끝에서 새로운 종류의 빛이 발산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빛은 새로운 종교적 깨달음이나 군사적 패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예언 해석가들은 이 빛을 한국이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문화적 영향력, 즉 소프트 파워로 해석합니다. 핵무기나 대규모 군사력이 아닌 드라마, 음악, 영화, 그리고 기술을 통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현상이 고대 선지자들이 예견했던 부드러운 정복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송두리째 바꾸는 현상을 단순한 대중문화 현상으로 보지 않고 인류의 의식 구조를 변화시키는 문화적 파동으로 간주합니다. 이 파동의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플랫폼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플랫폼들이 전 세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예언의 현실적인 증거는 바로 우리가 한류라고 부르는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년 전 미국의 한 유명 예언 연구 포럼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한 연구자가 고대 유대 문헌에 등장하는 춤추는 구름의 아들들이라는 구절이 오늘날 K-팝 아이돌 그룹의 활동과 소름 돋게 연결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춤추는 구름은 미디어를 타고 전파되는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상징하며 아들들은 세계화된 젊은 세대의 리더들을 의미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실제로 K-팝은 언어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청년 세대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단순한 음악 소비를 넘어 한국어 학습, 한국 음식 선호, 한국 제품 구매로 이어지는 강력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고대 예언이 단순히 종교적인 미래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21세기 초에 등장할 문화적 헤게모니의 형태까지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부드러운 힘은 이미 예언의 궤적을 따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은 가장 은밀하고 신비로운 내용인 마지막 사명을 위한 최후의 등불 국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인류 문명의 최종 단계에서 특정 민족이 영적인 등불을 들고 전 세계를 밝히는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예언 해석가들은 이 등불을 한국의 유별나게 강한 종교적 열정과 독특한 철학적 배경으로 해석합니다. 한국은 인구 대비 종교 활동 참여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성 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흥 종교 및 명상, 정신 수련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영적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이러한 영적 역동성이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영적, 도덕적 혼란기의 일종의 정신적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예비된 민족의 특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한국은 물질적 번영을 넘어 영적 혼란을 겪는 인류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 세 번째 예언의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수많은 신흥 종교와 독특한 명상법, 그리고 철학적 사조들이 융합하며 발전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해외로 진출하여 전 세계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두 가지 움직임이 이 예언과 연관된다고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특정 명상 수련 단체가 서구 사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심리적 치유와 정신, 건강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들은 고대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과 현대, 심리학을 결합한 독특한 수련법을 통해 서구인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 형성된 강력한 종교적 공동체 네트워크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넘어 해외 빈곤, 국가에 대한 대규모 구호 활동과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치며 인류애적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언 연구가들은 이러한 한국발의 영적, 윤리적 움직임들이 미래의 인류가 직면하게 될 도덕적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최후의 등불이 의미하는 바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의 영적 레이더망에 포착되어 온 신비로운 운명을 가진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 가지 예언, 즉 불꽃 속의 단련, 동방의 문화적 빛, 그리고 최후의 등불 사명은 각기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이라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래 세계, 질서를 재편할 거대한 계획의 세 단계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극한의 시련 분단, 전쟁, 경제 위기를 통해 단련된 한국인들은 그 단련된 정신과 기술력으로 K-팝과 첨단 기술이라는 부드러운 빛을 전 세계에 퍼뜨려 문화적 영향력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적 파급력은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필요한 새로운 영적, 도덕적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언의 정중앙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보고 듣고 소비하는 모든 한국의 콘텐츠와 기술, 그리고 뉴스 속의 지정학적 긴장감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대한 예언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히 움직이고 있는 퍼즐 조각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충격적인 내용의 정확성이 너무나도 섬뜩합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시간은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었으며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이 소름돋는 진실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비밀의 열쇠는 이제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디 제이콥스. 한국에 대한 긴급한 예언. 지금 한국의 운명이 걸린,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은밀한 예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예언의 어머니가 숨겨왔던 이 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파괴력과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피와 흙과 곡식이 섞인 기이하고 소름돋는 의식이 남부의 덥고 습한 땅에서 아무도 몰랐던 한 남성에 의해 조용히 거행될 것입니다. 이 의식 직후 펼쳐질 미래는 북한, 중국, 일본까지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예언에 숨겨진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춥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를 집요하게 파헤치는 미스테리함 채널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전 세계 영적 지도자이자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예견했던 신디 제이콥스가 최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긴급 발표한 한국 관련 최신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예견을 넘어 특정 시간과 장소 그리고 주인공의 상세한 배경까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이를 접한 전 세계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경악하며 진실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다가오는 10월,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에 한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대격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예언에 모든 비밀을 시간 순서대로 쫓아가며 우리의 현실에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 남쪽에서 시작되는 운명의 변곡점. 신디 제이콥스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지목한 것은 바로 10월의 추석 연휴입니다. 그녀는 이 기간의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며 이것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는 운명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작점은 한국의 남쪽, 매우 덥고 습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신비로운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인물에 대한 묘사는 마치 목격자의 증언처럼 매우 섬세하고 정확합니다. 그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평범하고 수수한 외모를 가졌지만 그의 눈빛은 오랜 고난과 기도를 통해 단련된 깊은 지혜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정치계나 재계, 종교계에서 단 한 번도 이름을 알린 적 없는
완전히 무명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고대 전통과 최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인물은 농업과 생명과학, 그리고 한국의 오래된 토지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으며 이 지식이 바로 한국 사회를 통합하고 전진시키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 중 가장 미스터리하고 강력한 부분은 그 신비한 인물이 추석날 아침에 거행할 기이한 의식입니다. 그녀의 환상 속에서 이 남성은 전통적인 차례나 성묘 대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미래를 향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새롭게 개량된 곡식의 씨앗과 오랫동안 간직했던 한국의 흙한줌,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피 한 방울을 조심스럽게 섞은 후 어딘가에 뿌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기괴하면서도 성스러운 의식은 생명과 희생, 그리고 재건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으며 이 피와 흙의 의식은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오래된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변화의 스위치를 켜는 상징입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세상의 흐름을 바꾼 역사적 사례는 존재합니다. 첫 번째 실제 사례는 16세기 종교개혁을 촉발한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그는 당시 교황의 권위에 맞서 대학 성당문에 자신의 주장을 단 한 번 붙이는 행위를 했으며 이 단발적인 충격적 행동은 불과 수년 만에 유럽의 정치, 사회, 종교적 지형을 영원히 뒤바꾸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예언한 추석날의 기이한 의식 역시 루터의 반박문처럼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10월의 연쇄 반응, 낡은 정치의 몰락과 새로운 경제. 이 충격적인 추석날의 선언은 10월 한 달 동안 한국의 정치와 경제, 급진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정치적 지진 구시대의 종말. 신비한 인물의 메시지는 현재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이념과 세대의 갈등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의 통합과 생명, 미래에 대한 메시지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변화에 대한 열망을 깨울 것입니다. 제이콥스는 한국의 정치권이 그의 등장에 대해 처음에는 조롱과 무시로 일관하겠지만 국민들의 지지도가 하늘을 찌르면서 기득권 세력의 공격이 오히려 자신들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으며 결국 10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기존의 정치 체제 자체가 구조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자신이 주장했던 노선을 버리고 새로운 인물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10월 말에는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난 제3의 거대한 흐름이 정치적 세력으로 공식화될 것입니다. 경제적 기적 K농업의 세계화. 예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입니다. 제이콥스는 한국이 더 이상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제조업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농업과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경제적 돌파구를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이 신비한 인물이 제시하는 혁신적인 첨단 농업 모델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지구 환경 변화와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공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모델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며 10월 말까지 한국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수많은 글로벌 자본이 한국의 농업, 생명공학 분야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두 번째 실제 사례를 봅시다. 네덜란드의 농업혁명입니다. 좁은 국토와 까다로운 기후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첨단 유리 온실과 수직 농장 기술을 결합하여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이 단순히 1차 산업이 아닌 최첨단 기술 집약적 산업임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은 한국이 네덜란드를 넘어 첨단 농업 과학의 세계적 리더로 도약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격변, 중국, 일본, 북한의 연쇄 동요. 이 모든 한국의 변화는 주변국들에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의 내부 분열과 한국의 기회. 한국에서 변화의 바람이 부는 동안 중국은 전례 없는 내부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제이콥스는 경고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극에 달하고
부동산 시장 붕괴가 초래한 경제적 위기가 사회적 불만으로 터져나와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녀는 환상 속에서 중국 남부의 대도시들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는 경제 기반의 급격한 약화로 인한 지역별 자치 요구와 분리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위기 속에서 그동안 중국에 의존했던 수많은 글로벌 생산 라인과 자본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새로운 거점을 찾아 한국으로 대거 이동할 것입니다. 한국은 잠시 위기를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침체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반전의 시나리오를 쓰게 될 것입니다. 비. 일본 정치의 일대 변혁과 화해. 이 시기에 일본에서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주는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도로 높아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낡은 정치 체제가 막을 내리고 전고 개혁적인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연합이 부상합니다. 이 새로운 세력은 물질적 풍요보다는 사회적 연대와 진실한 역사 인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기존의 외교 노선을 완전히 바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협력을 넘어 동북아시아 평화 연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 북한과의 통일 비전 생명력으로 새로운 한국의 리더십이 제시할 대북 정책은 기존의 군사적 대치나 이념적 협상 대신 문화와 생명력을 통한 통일입니다. 이 신비한 인물이 가진 첨단 농업 기술이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하며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넘어 남북한 주민 간의 문화적, 정신적 교류가 급속도로 활발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영적인 통일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1994년 르완다 대학살 이후 르완다는 부족 간의 복수를 멈추고 우부문투라는 인간성을 회복하는 정신적 운동을 통해 피폐해진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제이콥스의 예언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나 정치적 통합이 아닌 영적인 화해와 문화적 생명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루어낼 것임을 암시합니다. 10월 30일 동방의 횃불이 켜지는 순간 이 모든 격변이 수렴되는 날은 바로 10월 30일경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날을 동방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선포하며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적인 발표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비한 인물이 자신의 모든 비전과 철학을 담은 공식적인 정치적 선언을 하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것이고, 일본에서는 새로운 정치 연합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정치 개혁의 깃발을 올리며, 중국에서는 내부 혼란을 수습할 파격적이고 예상치 못한 조치가 발표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선도적인 국가로 만들 것이며, 11월부터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상상할 수 없는 결실이 맺어지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조화로운 사회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미스터리함 속에 감춰져 있던 한국의 운명에 대한 예언은 지금 우리에게 준비하고 각성하라라는 긴급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다가오는 10월 추석 연휴 이후에 이 모든 예언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그 운명의 순간을 숨죽이며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예언의 진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나 낭설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 커뮤니티와 고서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하나의 예언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가 이미 나타나 대한민국 어딘가에 조용히 숨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뒤엎고 새로운 시대를 열 단 한 사람, 바로 그 지도자 말입니다. 이 예언은 수많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비공개 종교 단체에서 퍼져나가는 진실과 소문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테리함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 사회를 끊임없이 휘감고 있는 가장 거대하고도 소름 돋는 미스터리, 즉 새로운 지도자 출현 예언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단순한 흥미를 넘어 실제로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예언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전통적인 비결서인 정감록이나 격암유록 같은 고전 문헌에서 언급되는 정도령이나 미륵과 같은 구원자에 대한 내용이며, 두 번째는 20세기 후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특정 종교, 단체나 영적 예언가들로부터 비롯된 현대적 해석이며, 이 모든 이야기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혼란의 시대 끝에 세상을 구할 비범한 지도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아마도 이러한 예언을 그저 오래된 이야기나 미신으로 치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예언들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징후와 출현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 깊은 미스터리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정감록에 숨겨진 지리적 코드와 징후의 반복입니다. 한국의 3대 비결서 중 하나로 꼽히는 정감록에는 한반도에 큰 재앙이 닥칠 때 새로운 세상을 열 지도자가 나타나 피난처인 십승지 중 한 곳에서 기틀을 다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십승지가 단순한 명당을 넘어 현대에 와서 특정 대규모 개발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지역과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며, 예를 들어 경상북도 봉화의 춘향면이나 충청남도 계룡산 일대는 예로부터 정도령이 출현할 지역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지역 출신이거나 이 지역과 연관된 인물이 공직이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현상을 두고 예언의 징후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특히 그가 평범한 이력에서 갑자기 비범함을 드러낸다는 예언의 구절에 집착하며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갑자기 떠오른 인물들을 끊임없이 예언 속의 지도자 후보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정감록에 나오는 이씨 왕조가 망하고 정씨가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구절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현재 한국의 성씨 분포와 정치적 상황에 대입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된다는 사실이며, 물론 이는 모두 해석의 영역이지만 수백 년 전부터 전해져 온 지명과 성씨가 현재의 현상과 맞물려 돌아가는 이 소름 돋는 우연의 일치는 단순한 이야깃거리로 넘기기 어려우며, 이처럼 고전적인 예언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대의 불안과 결합하여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미스터리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현대 예언가들이 묘사한 비선 지도자의 충격적 특징입니다. 더욱 흥미롭고 현대적인 이야기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의 영적 예언가들 사이에서 퍼진 비선 지도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들은 고전적인 정도령과는 다소 다른 현대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을 가진 인물을 예언하며, 놀랍게도 그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는 대중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왔으며 현 시스템의 내부자가 아닌 외부의 힘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정 종교 단체나 영적 지도자들은 수년 전부터 그들이 모시는 미래의 지도자가 지금은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곧 전 세계적인 혼란을 틈타 극적인 방식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신도들에게 은밀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비선 지도자의 나이, 태어난 해, 심지어 특정 신체적 특징까지도 상세하게 묘사되면서 이 정보가 비밀리에 공유되는 폐쇄적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는 누구인가를 추측하는 소름 돋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한 예언가는 지도자가 특정 계절에 태어났으며 손바닥에 특이한 문양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이러한 파편적인 정보들이 실제 주변 인물이나 공인들에게 대입되면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지도자의 등장 시기를 전 세계적인 경제적 혼란이나 대규모 전염병 사태 직후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과 맞물려 단순한 소문 이상의 공포와 기대를 동시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믿음을 넘어 실제로 사회 불안이 커질 때마다 대중의 불안 심리와 결합하여 강력한 대망론을 형성하는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심층적으로 파헤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입니다. 대중 매체에 스며든 코드와 집단 무의식의 발현입니다. 가장 기이하고 미스터리한 부분은 이러한 예언의 코드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대중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 웹툰 등에서 시대를 구할 영웅, 숨겨진 지도자이지만 그가 세상에 나타나기 전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사명을 깨닫는 스토리가 유독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창작물의 클리셰라고 하기엔 예언서에 등장하는 특정 키워드나 상징들이 극 중 인물의 설정이나 배경에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하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한 예언서의 북쪽에서 온 기운을 잠재우고 남쪽의 혼란을 수습할 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최근 인기 드라마 속 주인공의 배경 설정이 이 구절을 연상시키면서 수많은 추측을 낳았으며 또 다른 예언서에는 용과 봉황의 기운을 모두 지닌 채 홀로 서는 자라는 묘사가 있는데 대중매체 속에서 이와 같은 상징을 가진 캐릭터가 시대를 구원하는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대중문화 속의 코드들은 예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사람들의 잠재의식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으며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대중매체를 이용해 미래의 지도자를 위한 길을 닫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코드를 심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집단 무의식 속에 숨겨진 예언이 발현되어 창작물로 투영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모든 현상이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짜임새가 너무나도 정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사회 전체에 걸쳐 거대한 미스터리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 미스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모든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 출현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의 미스터리이며 우리 사회의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강력한 생명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소문과 예언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으며 누군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예언된 그 단 한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도 예언 속의 그 지도자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 혹은 미디어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질서와 가치가 뒤흔들리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집단 무의식과 불안 심리, 그리고 희망의 투영이 만들어낸 거대한 서사이며 그 서사의 중심에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의 이름도 얼굴도 위치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예언과 상징, 그리고 반복되는 징후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로 맞춰질 듯한 기묘한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그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요즘 부쩍 새로운 지도자가 출몰할 것이라는 예언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역시나 뻥카라고 생각되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새로운 지도자의 출몰에 대한 진실을 나름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드렸지만 역시나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몫임을 한 번 더 강조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미스터리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졌다. 심슨의 또 다른 예언. APC 정상회담의 끔찍한 예언.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 지구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에게는 절대로 알려지지 않은 아주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방영된 미국의 국민 만화, 심슨 가족에 의해 이미 완벽하게 예언된 인류 대재앙 시나리오의 일부라는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이 만화는 곧 우리가 경험하게 될 세계적인 혼란과 그 혼란 속에서 거대한 이익을 취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섬뜩한 비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열린 APC 정상회담과 똑 닮은 만화 속 장면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이 회의 뒤에 숨겨진 끔찍한 은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미스테리엄 채널에서 심슨 가족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최근이자 가장 파격적인 예언의 실체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경고장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테리엄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미스테리엄 채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21개국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APC 정상회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에는 국가정보관리원 배터리 폭발 같은 의문의 사건들과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심화,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긴장감까지 마치 거대한 혼란이 다가오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갈등과 국내의 불안이 복잡하게 얽힌 이 상황이 놀랍게도 예언 만화로 불리는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과 너무나도 소름 돋게 일치한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슨 가족은 이미 수많은 미래를 정확히 맞춰서 단순한 만화가 아닌 미래를 비추는 거울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슨 가족은 지금 이 순간의 세계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끔찍한 진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실제 사례는 재앙을 은폐하려는 정상들의 비밀 회동입니다. 심슨 가족 시즌 22의 한 에피소드 속 첫 장면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전 세계 각 나라의 중요한 정치인들이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회의장 안에는 각국의 깃발이 줄지어 걸려 있고 그들은 서로 경계하면서도 무언가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긴급하게 논의하는 주제는 바로 전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습니다. 영국 총리,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 등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끼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정치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 재앙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숨겨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이 장면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전 인류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대한 재앙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감추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지금의 APC 정상회의 모습에 대입해보세요. 언론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을 위한 자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심슨 만화 속에서처럼 실제로는 서로의 나라 이익만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어쩌면 국민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더 큰 진실을 숨기려 하는 밀실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심슨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들의 이익과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진실 대신 은폐를 선택하는 모습을 이미 10년 전에 똑같이 그려놓았습니다. 결국 이 만화 에피소드는 숨겨졌던 바이러스가 고양이 독감으로 마을에 퍼지고 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사회 전체가 공포와 혼란에 빠져 무너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진실을 숨기려 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파국으로 이어지는지를 심슨 가족은 아주 섬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만화가 지금 한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평화로운 협력 뒤에 어쩌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은폐된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실제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의 놀라운 등장과 정치 예언입니다. 심슨 가족의 예언은 정치 분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예언입니다. 2000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는 리사 심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리사가 전임 대통령으로 언급하는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만화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에 엄청난 재정적인 위기를 남기고 떠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만화가 방영된 2000년 당시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가였을 뿐 정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2016년에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이 당선되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심슨 가족이 미래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심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함께 지구본에 손을 올리는 장면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기 전 마스크를 쓰고 팬데믹 상황을 겪는 장면까지 아주 세세하게 그려놓았습니다. 이처럼 심슨 가족은 국가 간에 첨예한 외교적 순간부터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재난까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이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심슨 가족이 2000년에 트럼프의 당선을 예언했듯이 지금의 정상회담 속에 숨겨진 비밀이 앞으로 10년, 20년 뒤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을 미래의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실제 사례는 숨겨진 부의 비밀, F코인의 암시입니다. 심슨 가족은 전 세계적인 재앙과 정치적인 혼란이 올 때 그 상황을 이용하여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벌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 시장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소름 돋는 진실을 알려줍니다. 2020년에 방영된 코인 에피소드에는 비트코인을 노골적으로 노출하며 복잡한 수학 공식이 등장합니다. 이 공식 속에는 이미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같은 코인들을 의미하는 비밀스러운 알파벳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미 이 코인들은 수천 배, 수만 배가 올라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단돈 0.2원이었던 도지코인이 나중에는 800원까지 올라 4,000배가 넘는 폭등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의 마지막에는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알파벳 F가 남아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과 미스터리 추적자들은 이 F코인이 바로 비트코인처럼 엄청난 폭등을 일으킬 다음 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슨 가족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혼란과 경제적 격변 속에서 누가 돈을 벌게 될지 그 비밀의 열쇠까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APEC 정상회담이 세계 경제와 무역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중요한 회의인 만큼 이 회의의 결과와 심슨이 예언한 F코인의 관계를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심슨 가족이 보여준 것처럼 전 세계적인 위기가 은폐되고 있다면 그 혼란 속에서 거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 이 비밀스러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심슨 가족의 예언은 단순히 우연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름 돋는 현실의 거울입니다. APEC 정상회담처럼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심슨이 보여준 은폐와 재앙의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심슨이 비밀 코드로 알려준 인생 역전의 기회는 무엇일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심슨 가족은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과 기회를 미리 알려주는 미래의 안내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베트의 칼키 아바타 예언. 마지막 구세주의 도래. 검은 말을 탄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의 악을 불태운다. 순간 윤회의 고리가 끊기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티베트와 인도의 고대 예언서에 기록된 이 장면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일부 티베트 불교 승려들과 인도 종교학자들은 이 예언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칼키 아바타라 불리는 마지막 구세주는 검은 말을 타고 나타나 악을 소멸시키며 새로운 윤회의 질서를 연다고 전해지며, 그 상징은 티베트의 정치적 억압과 달라이 라마의 환생 문제, 그리고 서구 기술 문명의 충돌과도 연결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티베트 불교의 칼라차크라, 탄트라와 인도 힌두교의 프라나, 문헌에 모두 등장하며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종말론적 메시지로서 최근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칼키 아바타는 힌두교에서 비슈누 신의 10번째이자 마지막 화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칼리 유가라 불리는 타락과 혼돈의 시대가 끝날 무렵 등장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불타는 검을 들고 검은 말을 타고 나타나 거짓과 부정을 쓸어버리고 정의와 진리의 시대인 크리타 유가를 다시 여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칼키 아바타가 마지막 윤회의 구세주로 등장하며 윤회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깨달음의 시대를 연다고 해석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예언이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정치적 현실과도 맞물려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티베트의 정치적 억압과 달라이 라마의 환생 문제입니다. 현재 티베트는 중국의 통제 아래 있으며 달라이 라마는 인도에서 망명 중입니다.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환생을 자국 내에서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티베트 불교의 핵심 교리인 윤회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일부 티베트 승려들은 이러한 상황을 윤회의 단절로 해석하며 칼키 아바타의 등장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종교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영적 리더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서구 기술 문명과의 충돌입니다. 예언 속 검은 말은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서구 문명 혹은 기술 문명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최근 티베트 지역에서는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과 디지털 통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영적 삶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명상과 내면의 자유는 기술에 의한 감시와 통제에 의해 위협받고 있으며,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악의 확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칼키 아바타가 기술 문명의 어두운 면을 정화하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존재로 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티베트 불교와 힌두교의 융합적 해석입니다. 칼키 아바타는 원래 힌두교의 개념이지만 티베트 불교의 칼라차크라, 탄트라에서는 이 존재를 윤회의 마지막 전환점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칼키 왕국이라는 상징적 개념은 티베트 불교에서 이상적인 깨달음의 세계로 묘사되며, 이 세계는 악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평등한 깨달음을 얻는 장소로 그려집니다. 일부 티베트 승려들은 이 세계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도래할 수 있는 미래라고 믿고 있으며, 그 중심에 칼키 아바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칼키 아바타의 예언이 지나치게 상징적이며 현실 정치나 사회 변화와 연결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예언의 모호함을 이용해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예언은 본래 모호함 속에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그 해석이 시대적 불안과 희망을 반영하는 문화적 거울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신비주의를 넘어선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함께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티베트 불교와 인도 힌두교의 예언이 결합된
칼키 아바타 개념이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동양 종말론의 핵심 구조를 보여주는 철학적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됩니다. 종교학자들은 칼키 아바타가 힌두교에서 비슈누의 마지막 화신으로 등장하며 악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윤회의 시대를 연다는 설정이 티베트 불교의 칼라차크라 탄트라와 결합되면서 보다 복합적인 구세주 개념으로 발전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 칼키는 단순한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윤회의 고리를 끊고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상징적 인물로 받아들여지며 이는 티베트의 정치적 현실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평가됩니다. 정치학자들은 티베트의 종교적 독립성과 달라이 라마의 환생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이 칼키 아바타 예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며 예언소, 검은 말이 서구 문명 또는 기술 문명의 상징으로 해석되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구조적 긴장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예언이 티베트 불교 내부에서 영적 리더십의 재편을 암시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특히 달라이 라마 이후의 지도자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구세주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철학자들은 칼키 아바타가 단순한 종말의 파괴자가 아니라 윤회의 질서를 재구성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내면적 진화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며 이는 동양 종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파괴를 통한 재창조의 원형적 구조와 일치한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문헌학자들은 칼키 아바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그 모호함이 오히려 예언의 지속성과 문화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요소라고 평가합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칼키 아바타 예언이 단순한 종교적 환상이나 신비주의적 상상력이 아니라 티베트와 인도 문화가 공유하는 종말과 재생의 철학을 집약한 상징 체계로 작용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해석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결국 칼키 아바타의 예언은 단순한 종말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의 소멸과 새로운 윤회의 시작, 그리고 인간의 본질 회복을 향한 상징적 메시지입니다. 티베트와 인도의 고대 문헌 속에서 전해지는 이 예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주며 우리가 마주한 혼돈의 시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향한 갈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검은 말을 탄 마지막 구세주가 과연 실존하는 존재일지, 아니면 인간의 집단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희망의 상징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악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